이야기 고사성어 세 번째, 오늘은 마부작침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말이고요. 이거는 이태백의 이제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태백이 어렸을 때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부에 실증이 나자 그는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집을 향해 걷고 있던 이태백이 계곡을 흐르는 냇가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이 도끼가 아니라 쇠공이, 철저라고도 하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지. 마부작침입니다. 그렇게 큰 도끼가 간다고 바늘이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백은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란 말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바꾼 그는 노파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백은 마음이 해이해지면 바늘을 만들려고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던 그 노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분발했다고 합니다. 우공이산, 어리석을 우에 공변대를 공하는데, 공은 이제 어르신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김공, 이공. 그래서 우공이라 하면 이제 어리석은 노인, 그거를 고유명사 같이 그냥 우공 그래도 됩니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 어떤 큰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건데요. 여기에는 고사가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이제 우화겠죠. 네, 먼 옛날 태행산과 왕옥산 사이의 좁은 땅에 우공이라는 90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방 700리에 높이가 10,000길이나 되는 두 큰 산이 집의 앞뒤를 가로막고 있어서 왕래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공은 어느 날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저 두 산을 깎아 없애고 곧장 길을 내고 싶은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모두 찬성했는데 그 아내만은 무리라며 반대했습니다. 아니, 늙은 당신의 힘으로 어떻게 저 큰 산을 깎아 없앤단 말이에요. 또 판에 늙은 어디에다 버리고 발에 갖다 버릴 거예요. 이튿날 아침부터 우공은 세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로 발에까지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갔다 돌아오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이제 우공과 대비해서 현명한 늙은이, 이런 뜻입니다. 지수라는 사람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노인이 정말 망령이라며 비웃자 우공은 태연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또 손자를 낳고 손자는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자자손손이 계속하면 언젠가는 저 두 산이 평평해질 날이 오겠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지수가 아니라 두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이 없어지면 큰일이라고 생각한 산신령들은 옥황상제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우공의 끈기에 감동한 옥황상제는 두 큰 산을 멀리 옮겨 놓았고, 그래서 우공이 살던 마을 사방 수천 리에는 현재 작은 언덕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네,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 우공이 산을 옮기다. 네, 정말로 숙연하다 못해서 무서워질 만한, 무섭기까지 한 그런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수적천석입니다.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종래엔 돌에 구멍이 뚫리듯이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지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본래의 그 고사의 유래는 이런 노력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의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북송 때 장괴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관할을 돌아보다가 창고에서 급히 튀어나오는 벼슬아치 하나를 발견하고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상투 속에서 한 푼짜리 엽전 한 집이 나왔습니다. 어미 추궁하자 창고에서 훔친 것이라고 했고 형에게 명해서 혼장을 치라고 했더니 그 벼슬아치가 장괴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또? 그까지 엽전 한 푼 훔친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이 말을 듣고 장괴인은 화가 치밀어 말했습니다. 네 이놈,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도 못 들었느냐. 하루 한 푼이라도 첫날이면 1000푼이요.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에 구멍을 뚫는다. 수적 천석이죠. 라고 하면서 목을 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적 천석,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작은 도력이라도 끝까지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고사성어를 써봤는데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태백의 어릴 때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우공이상,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 우공이 산을 옮긴다. 또 수적, 천석,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세 개의 그 고사성어가 다 비슷한 끊임없는 노력이면 무엇이라도 다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비슷한 뜻을 가진 고사성어였습니다. 마부작침, 우공이산, 수적, 천석. 이 동풍입니다. 말의 귀에 동풍, 춘풍이 불어도 전혀 쓸데없고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흘려버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태백의 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시에 이름이 좀 제목이 조금 어렵고 긴 답왕십이 하냐 독작유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마지막에 이제 마이동풍이라고 나옵니다. 내용은 이제 우리네 시인들이 아무리 좋은 시를 짓더라도 이 세상 속물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면서 울분을 터뜨리는 내용인데요. 일단 보면 세인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머리를 흔드네. 세인 문차 개도두. 마치 동풍이 쏘인 말의 귀처럼 유효동풍 사마이. 그래서 유효동풍 사마이에서 마이동풍이라는 성어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말이 아니고 소입니다. 우이 독경, 쇠계 경일기. 소귀이, 그 다음에 읽을 똑, 다음에 이제 지날경, 보통 그러는데, 지나간다, 경과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글경입니다. 성경, 불경, 화엄경, 이런 경이죠. 경,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답답하다. 이것이 이제 쇠기의 경읽기, 우의 독경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동풍, 말의 귀에 동풍이다. 그래서 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흘려버린다. 우의 독경, 쇠기의 경일기, 비슷한 사자성어로 같이 공부했습니다. 맹모삼천지교입니다. 줄여서 그냥 맹모삼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는 그런 고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사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맹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맹자 어머니는 처음에 묘지 근처에서 살았는데 어린 맹자는 맨날 장사 지내는 흉내만 내면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 맹자 어머니는 시장 근처로 이사했는데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꾼 흉내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역시 안 되겠다고 생각한 맹자 어머니는 이제 서당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는 매일 글을 읽고 또 제구를 늘어놓고 예를 갖춰서 제사 지내는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맹자 어머니는 이런 곳이야말로 자식을 기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라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가는 부모들이 많은데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비슷한 얘기로는 맹모 단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맹모단기. 맹자의 어머니가 배틀의 배를 잘라버렸다.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짜고 있던 배를 자르는 것 같다는 맹자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집을 떠나서 타향에서 공부하던 어린 맹자가 어느 날 느닷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맹자의 어머니는 배틀에 앉은 채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글은 얼마나 배웠느냐? 별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맹자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짜고 있던 배의 날씨를 끊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온 것은 지금 내가 짜고 있던 이 배의 날씨를 끊어버린 것과 다를 게 없다. 크게 깨달은 맹자는 다시 스승에게 돌아가 전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공자의 다음가는 명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맹모단기. 맹자의 어머니가 배틀의 배를 잘라버렸다. 비슷한 얘기로 우리나라에는 명필 한석봉 어머니의 그 불 끄고 떡썰기 이런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아마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